네, 자, 확률과 통계. 이제 2023년이지. 2023년 겨울방학 확률과 통계 수업 같이 한번 재밌게 해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울 단원이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이에요. 확률과 통계. 혹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수능을 확통으로 보시겠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둘이? 둘은 그렇고 다른 친구들은 아직 모르겠고 미적하지 않겠어? 자, 어쨌든 확률과 통계는 수능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미적, 기하, 확통 셋 중 하나고, 그리고 이제 미적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내신에는 확통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교를 갔을 때 이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특히 좀 있어요. 특히 통계 파트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기본적인 통계까지도 여기서 다루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1단원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 2단원이 그게 확률. 3단원이 통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통계가 가장 큰 단원이에요. 통계가 이제 나머지 두 개 합친 것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크고 통계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한번 쭉 만나보고, 경우의 수 쭉 만나보고,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 순열과 조합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열에서 사용됐던 P라는 기호, 그리고 조합 C라는 기호 있잖아. 몇 개 불렀어. 아파. P라는 기호, C라는 기호도 계속 똑같이 사용되고, 그 이외의 다른 기호들 역시도 계속 사용이 될 겁니다. 확률은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우의 수하고 확률은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묻는 게 경우의 수냐, 묻는 게 확률이냐의 차이뿐이지, 확률 역시도 경우의 수의 하나의 파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통계를 배울 건데, 이 통계까지 가는 스토리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확률, 통계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조합에서 이항정리, 에서 조합하고 이항정리하고 독립시행. 독립시행은 확률 제일 끝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통계 파트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 이 정규분포가 통계에서 말하는 통계꽃. 수학으로 따지면 이제 미분과 적분 수준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 다음 정규분포를 이용한 활용, 통계적 추정. 여기까지 스토리가 계속 쭉 이어집니다. 이 통계적 추정을 배우면 통계가 끝나는데, 앞에서부터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중간에 이제 이 체인, 중간에 하나 놓치면 뒤에 걸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알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처음부터 하나씩 밟아가면서 이 확률과 통계 끝단원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시작할게요. 우리 그 고1 과정에서 배웠던 이제 순열 그리고 조합 요것들 다시 한번 가볍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계승이에요. 계승은 다들 계승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계승이 뭔지 기억나요? 아무도 계승이란 말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다들 이렇게 부르죠.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다들 배웠을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n 팩토리얼이 뭐였죠?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1부터 n까지의 곱이고, 얘는 이제 말로 설명을 하자면 n명을 한 줄로 줄 세운다.
라고 할 때 n 팩토리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5 팩토리얼은 120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 팩토리얼은 5 팩토리얼 120에다가 6을 곱해서 720이에요. 7 팩토리얼은 6 팩토리얼 720에다가 7을 곱해서 5040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6 팩토리얼, 7 팩토리얼까지는 가끔 사용이 돼요. 8 팩토리얼 이상은 저는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정석 같은 문제, 연습 문제 10 팩토리얼을 계산해서 써라는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잘 안 나오고 보통 6 팩토리얼, 가끔 7 팩토리얼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고 5팩까지는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5 팩토리얼 5명을 한 줄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120까지, 5팩은 120까지 이렇게 바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4팩 4, 3, 2, 1이죠. 얘는 24가지. 3팩 3, 2, 1이죠. 하도 많이 써서 얘는 6가지. 2팩은 2 곱하기 1이니까 그냥 2랑 같고요. 1 팩토리얼은 그냥 1입니다. 1이고요. 0 팩토리얼도 사용합니다. 0 팩토리얼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수학자들끼리 얘를 1이라고 합의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팩토리얼도 1입니다. 나중에 잠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n개 중 r개를 선택한다.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별합니다.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렇게죠. 중복순열, 중복조합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순열과 조합은 알죠? 네. 자, 얘네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순서가 정해져 있느냐, 순서가 정해져 있느냐, 그 다음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중복이 허락되느냐, 중복이 허락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순서를 고려한다는 건 A, B를 선택한 것이나 B, A를 선택한 것을 서로 다른 경우로 보겠다는 거고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반장, 부반장 뽑기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반장, 얘가 부반장, 얘가 반장, 내가 부반장, 서로 다른 경우니까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A, B를 뽑거나 B, A를 뽑을 때 서로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경우로 봅니다. 이건 중학교 때 단번 2명 뽑기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단번, 얘가 단번, 얘가 단번, 내가 단번 구별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했고요. 순열은 기호로 NPR이라고 씁니다.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데 순서를 고려하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순열이라고 썼고 P는 permutation이라는 단어의 머리 글자입니다. 발음이 좀 구려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불렀죠. 조합은 NCR로 썼었습니다. C는 combination이라는 단어의 머리 글자입니다. 오케이. 자, 중복을 허락한다. 순서를 고려하고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는 우리는 중복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참 쉽게 지었죠.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니까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영어로 product라고 얘기합니다. product. 우리 product라는 게 기호가 요 곱하기 기호 있잖아요. 곱하기 기호를 product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복순열은 기호로 NPR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product니까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product라는 머리 글자에서 P의 옛날 문자인 파이를 갖다 씁니다. N, 파이, R 이렇게 갖다 써요. 우리 파이 그러면은 원주율 파이를 얘기하잖아요. 원주율 파이. 이건 소문자 파이고요. 소문자 파이는 보통 원주율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대문자 파이는 우리 곱하기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시그마를 더하기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얘도 곱하기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 파이 r 중복 순열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중복 조합도 있을 거예요. 중복 조합은 영어로 NHR이라고 씁니다. H는 homogeneous라는 단어의 머리 글자인데요. 뭔 뜻인지 저도 까먹었습니다. 그냥 몰라도 되겠죠? 넘어가요. 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순열과 조합은 여러분이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 중복순열과 중복조합 두 가지도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순열부터 가볍게 한번 볼까요? 순열 n개 중 r개를 선택하여 나열한다.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한다. 이거를 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이점은 이제 중복순열과 차이점은 같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의 개념이죠. 식은 npr로 쓰고 얘는 다음처럼 계산했어요. n 곱하기 n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n-1개 중에 선택을 했고 이렇게 마지막은 n-r 플러스 1인데 마지막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간격이 전체가 몇 개다? 전체가 r개다.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한다. npr로 사용을 했었죠. 자, 이때 npr을 다음 기호를 가지고 축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분자 n 팩토리얼 분모 n-r 팩토리얼. 여기 분자 분모에 n-r 팩토리얼을 추가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요거 순열이었습니다. 순열에서 np0은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한다. 요거 역시도 하나의 선택으로 봅니다. npn은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한다죠. 얘는 n 팩토리얼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기호에다가 npn을 써보면 이 식은 n 팩토리얼 나누기 0 팩토리얼이 돼서 얘네들이 똑같으려면 0 팩토리얼을 얼마면 좋겠죠? 1이면 좋겠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0 팩토리얼을 1로 잡았습니다. 요 공식을 이제 npn 혹은 np0에서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조합. 조합은 n개 중 r개를 선택한답니다. 순열에서는 선택하고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열한다로 나눠져 있는데 얘는 그냥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다 라고만 합니다. 나열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순열을 npr로 쓴다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조합을 먼저 하는 거야.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한 녀석을 r개를 나열한다. 이렇게 순열하고 조합 사이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습니다. npr,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한다. ncr,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다. r팩토리얼, r개를 나열한다. 그쵸?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ncr은 n 팩토리얼, 잘못 썼다. r 팩토리얼 분의 npr. 우리는 보통 이 조합을 계산할 때 이런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5C3 어떻게 계산해요? 얘는 3 팩토리얼 분의 5P3으로 계산합니다.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도 팩토리얼을 이용한 기호로 나타를 내보면은 다음처럼 식이 바뀌어서 씁니다. 위에는 n 팩토리얼, 그 다음 여기는 r 팩토리얼, 그
그다음 n-r 제곱입니다. 이 식은 여러분이 계산할 때 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제 증명 문제나 이런 거에서 성질을 표현해야 된다.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되죠.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몇 가지 공식들 한번 봅시다. NC0은 얼마?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한다. 이거 역시도 하나의 선택으로 봅니다. NCN은 얼마? N개가 있는데 N개를 전부 다 가지고 온다. N개를 전부 다 가지고 온다. 이거 역시도 하나의 선택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되는 공식이 NCR하고 NCN-R이 서로 같다. 이런 공식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 86이 있다. 86은 여기 R하고 N-R 두 개 더하면 N이죠. 그러니까 6하고 두 개 더해서 8이 되는 82. 86과 82가 같으니까 86을 계산해야 되면 82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훨씬 편해요. 86은 무슨 뜻이죠? 8개 중에서 6개를 선택한다는 뜻이야. 그럼 8개 중에서 6개와 2개로 나눠집니다. 6개, 2개. 82는 뭐죠?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8개 중에서 2개와 6개로 나눠집니다. 어쨌든 86이든 82든 6개와 2개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세보면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86을 82로 바꿔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식이고, 그 다음 n-1cr-1 더하기 n-1cr은 ncr이다. 요 공식이 이제 처음에 조합 배울 때 나오긴 하는데 보통 조합을 배우시더라도 요 공식들은 많이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잘 쓸 일이 없어서요. 얘를 언제 쓰냐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경우의 수 뒷부분에 이항 정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항 정리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앞에 거 했던 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여기에서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따로 적어주시고 제가 영상을 남겨놓을 거예요. 영상을 다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사진을 하나 찍어서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필요한 거 적어주세요. 자, 확률과 통계 일단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는 이름으로 배우는데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첫 번째 원순열, 두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순서가 정해진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공식이 똑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중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한 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복순열. 제일 쉬워요. 간단합니다. 중복순열은 너무 쉬워서 잘 쓰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중복조합. 제일 어렵습니다. 겁나 많이 씁니다. 거기다가 온갖 신기한 곳에서 중복조합 공식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마 중복조합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항정리. 이항정리는 사실상 요거 1, 2, 3, 4번이랑 다른 소단원 또 다른 소단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항정리는 굉장히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4번까지 하고 5번은 맛만 잠깐 보는 정도로 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좋아요. 하나씩 하나씩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순열입니다.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기 원탁이 있어요. 원탁이 있고 자리가 4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4명의 사람 A, B, C, D가 이 4자리에 앉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명의 사람 A, B, C, D가 4자리에 앉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경우를 순열로 만약에 경우의 수를 센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순열이겠죠. 순열로 경우의 수를 센다면 이렇게 경우의 수를 셀 겁니다. 첫 번째,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인가? 하나, 둘, 셋, 4가지다. 그렇죠? 4가지. 그럼 A가 앉았어. 여기 A가 앉았다고 하자.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인가? A 위에 걸터 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3가지. C는 2가지. D는 1가지. 이렇게 순열로 4명이서 자리 4개 세는 경우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4P4라고 해도 좋겠고요. 아니면 4팩토리얼이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4팩토리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열과 원순열의 차이는 뭐냐? 순열은 처음에 A가 앉을 때 이 4개의 자리를 서로 다른 자리 1번, 2번, 3번, 4번 자리라고 구별을 할 때 순열이 앞에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4개가 돼요. 원순열은 A, B, C, D의 자리를 정하지 않고 4개의 자리를 다 똑같은 자리라고 보고 A, B, C, D 4사람이 앉은 A, B, C, D 사이의 관계에만 주목을 할 거야. 내가 A야. 내 앞에 B가 앉았어. 왼쪽에 C, 오른쪽에 D가 앉았어. 그러면 내 기준으로 B, C, D만 똑같이 보이면 그냥 같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원순열입니다. 자리를 순열에서 4가지를 구별하고 원순열에서 4가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바로 그 차이가 순열과 원순열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때 A는 처음에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그게 바로 원순열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원순열은 끝난 거예요. A는 어디에 앉을까? 4자리 중 아무 데나 앉아요. A하고 나머지 사이의 관계만 보는 거지 의자 사이의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원순열에서는. 그래서 A는 처음에 앉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넷 중에서 아무 데나 앉아도 다 똑같다는 거야. 구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가지. 이게 원순열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가지다. 그런데 A가 앉는 순간 원순열은 깨집니다. 왜? B는 어디에 앉을까요? A의 앞, A의 왼쪽과 오른쪽. 이제 A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순열은 깨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4팩이 아니라 3팩토리얼이 돼요. 이게 순열과 원순열의 차이입니다.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의자가 8개가 있어요. 8개의 의자가 있고 A, B, C, D 4사람이 앉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8명이 있는데 A, B, C, D 4사람만 한번 볼게요. 총 8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8명이 줄을 서서 쭉 여기에 둘러앉는데 뭐 E, F, G, H까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순열이라면 8개의 자리를 전부 다 구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8, 7, 6, 5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원순열이라면 내가 A라고 합시다. 내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의자 2개씩 붙어 있잖아요. 2개씩 붙어 있는 것 중에 왼쪽 자리에 앉을 수 있겠죠. 왼쪽 자리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이쪽도 2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 중에 왼쪽 자리에 앉을 수 있겠죠. 1번이에요. 그럼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원순열에서는 얘네 둘을 서로 구별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번, 여기도 1번, 왼쪽 자리가 전부 1번, 오른쪽 자리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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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어디든 앉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자리. 자, 그 다음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똑같죠? A가 여기 앉았다. 그럼 A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들이 전부 다 구별이 됩니다. 원순열이 깨져요. 그래서 나머지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7, 6,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재야 졸리는구나. 자, 만세. 아이고 잠깐. 배가 고파. 이게 갈라져 있으면 막 보여줘도 되는데 이게 그냥 빵빵하기 때문에 보여주면 안 돼. 자, 만세. 쭉 펴. 스트레칭 한번 해. 잠도 깨야지. 응? 자, 이런 식으로 원순열은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이런 예시는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역시도 8명이 앉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순열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 8팩토리얼 하시면 돼요. A, B, C, D지. 왜? 처음에 A가 앉는다. A는 8개 자리 중에 어디에 앉을 것이냐? 8개의 자리를 전부 다 구별할 수 있다면 1번부터 8번까지 다 붙어 있다면 그때는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8, 7, 6,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순열로 하겠다. 다시 말해서 같은 자리를 구별하지 않겠다. 내가 얘를 뻑 때려서 기절을 시켰어. 기절을 시켰는데 얘가 이제 방에서 이제 앉아있다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방은 그냥 하얀색이야. 전혀 구별이 안 가. 어디가 동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모르겠어. 전혀 구별이 안 가는 상태고 의자에 딱히 다 똑같은 의자 그냥 정확하게 대칭인 책상이라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1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고 본 거랑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앉아있다 눈을 뜨고 본 거랑 광경이 똑같단 말이지. 서로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자리로 붙어있다. 마찬가지 여기를 2번이라고 하면 여기도 2번, 여기가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이런 식으로 같은 자리를 구별하지 않겠다는 게 원순열로 결정할 때입니다. 이렇게 대칭되는 형태라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1, 2, 3, 4에 4가지죠. 그럼 4가지 A가 아무데나 골라서 앉았어요. A가 앉는 순간 원순열은 깨집니다. 왜?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 4, 7, 6, 5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순열과 일반적인 순열의 차이. 첫 번째 사람이 앉을 때 이제 서로 자리를 구별하느냐 구별하지 않느냐. 만약에 구별한다면 몇 가지로 구별하느냐의 차이. 이게 원순열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줄여서 갓순열. 저 이거 갓순열이란 말 처음 듣고 한 1분 웃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왜 줄이는 거야? 왜 줄이는 거야? 왜 줄여? 야, 너 지금 어디야? 쌤, 저 하사예요. 왜 줄이는 건데, 왜? 상지예요. 왜 줄여? 철산상업지구가 이렇게 길어? 왜 줄이는 건데? 엘리베이터 왜 줄여? 엘베어는 뭐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렇게만 할까요? 이렇게만 한번 해보는 거 할게요. 지금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A1부터 A3, B1, B2, C1이라고 할까? 이렇게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얘네 6개를 한 줄로 나열한다면 경우의 수는 6, 5, 4, 3, 2, 1일 겁니다. 그래서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에요. 근데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합시다. A, B, B, C 이렇게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A끼리는 서로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B끼리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C는 혼자 있으니까 뭐 C는 C겠지. 뭐 C겠지. 그러면 이렇게 6개가 있는 걸 서로 나열하는 방법은 일단 6팩토리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위에 있는 거 6개 있으니까 6개 나열하는 경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6팩토리얼 안에는 A1, A2, A3 얘네 셋을 서로 순서를 바꾸는 경우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일 앞에 A1, A2, A3일 수도 있고 A2, A1, A3일 수도 있고 A3, A1, A2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끼리 서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6팩토리얼에 똑같이 곱해져 있습니다. 얘네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몇 가지? 3팩토리얼 가지죠. 원래는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A끼리 구별하지 않아요. A끼리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A인데 뭘 구별을 해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그냥 한 가지예요. 그럼 위하고 아래에는 3팩토리얼만큼 차이가 나야 합니다. 3팩토리얼이 뭐다? A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여기도 6팩에서 3팩토리얼로 나눠주자는 거죠. 위하고 아래의 차이만큼.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B1, B2가 있어요. B1, B2 나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두 가지. 2팩토리얼이겠죠. 하지만 여기는 B끼리 구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B끼리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면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한 가지겠죠? 그럼 위하고 아래의 차이는 2팩만큼 차이 나니까 2팩토리얼만큼 그냥 나눠주겠다 해요. 별 문제 없죠? 그럼 같은 게 들어있다? 그거의 개수만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어요. 자,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A, B, B, 점점점, C, A, B, C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가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문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A의 개수는 P개, B의 개수는 Q개, C의 개수는 R개라고 하고 전체 문자의 개수는 N개라고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처음에 전체가 N개니까 N 팩토리얼 가지예요. 전체가 N개니까 N 팩토리얼 가지. 근데 A가 P개만큼 겹쳐 있으니까 P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B가 Q개만큼 겹쳐 있으니까 Q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그 다음 C가 R개만큼 겹쳐 있으니까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의 경우의 수입니다. 어때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조금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순서가 정해진 순열. 여기 A, B, C, D, E 5개를 한 줄로 나열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 B, C, D, E를 5개를 한 줄로 나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5팩토리얼입니다. 됐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뭐냐고 하면 얘네들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A하고 B하고 C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A는 B보다 왼쪽으로 가야 되고 B는 C보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 A, B, C 얘네들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B, A, C 안 돼요. C, B, A 안 됩니다. A, B, C를 놓는 순서는 A, B, C만 가능하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A, B, C는 자기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바꿀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3팩토리얼 가지만큼 자기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태우가 잠깐 일어났다 앉을까? 졸리면 잠깐 일어났다 앉으세요. 잠 깨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얘네들 A, B, C가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 A, B, C를 서로 놓는 순서는 몇 가지? 한 가지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가 3팩토리얼만큼 차이가 나니까 얘는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따로따로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서로 어떻습니까? 똑같죠? 여기서는 AAA가 서로 같기 때문에 바꾸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는 A, B, C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 6팩에서 3팩, 2팩으로 나눴다. 전체 경우 5팩에서 3팩으로 나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딱히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자, 이해됐으면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하고 중복순열하고 문제를 조금 풀다가 그 다음 중복조합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복 순열. n개 중 r개를 나열하는데 순서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한 줄로 쭉 나열해요. 순서를 고려하고 중복도 허락한다. 이게 중복 순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숫자가 0, 1, 2, 3, 9까지. 일반적인 우리 핸드폰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0부터 9까지 있어요. 0부터 9까지 있는 숫자를 가지고 네 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할 때 우리 비밀번호 예를 들어 1111도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면 바로 핸드폰 털리겠지만 핸드폰 막 번호 1111 하면은 갑자기 친구가 핸드폰 딱 풀고 막 이거 야 어디 이 새끼 뭐 봤네 하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비밀번호는 어쨌든 가능은 한다. 같은 번호 여러 개 7777 가능하죠. 3466 가능하죠. 0000도 가능은 합니다. 맞죠? 어쨌든 여기에 네 자리의 비밀번호를 두고 싶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처음에 몇 가지? 0부터 9까지니까 10가지 가능하죠. 두 번째도 앞에 있는 숫자를 똑같은 숫자를 쓰지 못한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같은 조건 쓸 수 있어요. 그럼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10가지, 10가지, 10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겠어요? 10의 4제곱이라고 쓰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기호로 우리 중복 순열 기호로 10 파이 4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10 파이 4. 근데 여러분 풀다 보면은 요 기호를 쓸 일이 잘 없어요. 여러분이 이 기호를 보고 이거 10의 4제곱이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기호보다 우리가 더 익숙하게 쓸 수 있는 기호가 있는데 10의 4제곱 하면 되지 뭐하러 이걸 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 기호를 사용할 일은 잘 없고요. 여러분은 이 기호를 보고 이거 10의 4제곱이네 10을 4번 선택했구나. 마치 10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선택했구나 10의 4제곱이구나 라고 번역할 수만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또 한 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중복조합도 한 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항 정리도 또 한 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제 조금만 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여기까지. 원순열 대표 유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들끼리 이웃타에서 앉는 경우의 수를 골라라. 오케이, 남학생 3명을 A, B, C라고 하고 여학생 3명을 뭐 D, E, F라고 할까요? 근데 이때 여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하게 앉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순열 문제였으면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걸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순열 문제였으면 4팩토리얼이다. 그런데 여학생 3명이 자기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순열 문제였다면 다음처럼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순열 문제가 아니죠. 원순열 문제예요. 오케이. 원순열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걸 그냥 한 명으로 봐요.
여학생들 이웃한다 했으니까 그냥 한 명으로 보고 하나, 둘, 셋, 넷을 여기에 나열한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을 나열하는데 처음에 A부터 앉을까요?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냐 이거예요. 이게 순열이었으면 4, 3, 2, 1 해서 4팩이었죠. 이게 원순열이에요. 그럼 A를 앉히자. 어디에 앉을까? 아무 데나 앉아. 그래서 A를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 그래서 A가 앉았어요. 그럼 A가 앉으면 나머지 B, C 여학생 뭉치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더 앉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앉는 방법이 3팩토리얼입니다. 순열과 원순열의 차이 4팩이 아니라 1 곱하기 3팩이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여학생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 3팩토리얼까지. 그래서 36. 순열하고 원순열 일부러 두 개 같이 보여드려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오케이? 이해했니? 네. 좋아요. 그럼 그 밑에 20번. 그 밑에 20번 지금 한번 바로 풀어보시고. 어때요? 다 풀었어요? 20번 답이 얼마인가요? 네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순열이면 4팩 근데 원순열이니까 3팩 3팩토리얼. 그 다음에 부부끼리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2의 4제곱 16. 그럼 얘는 6 곱하기 16이니까 96이 답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한번 볼게요. 24번 지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6개의 의자가 놓여져 있고 6명을 앉힙니다. 이게 만약에 순열이었다면 6, 5, 4, 3, 2, 1, 6 팩토리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순열이랍니다. 그럼 일단 A를 앉혀야 되는데 A를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요? 아무 데나 앉으면 될까요? 아니면 구별되는 자리가 있나요? 구별되는 자리가 있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가 구별돼요. 여기도 왼쪽과 오른쪽 1번끼리는 서로 구별할 수 없고 여기도 왼쪽과 오른쪽 이게 정삼각형이라면 이렇게 두 가지로 밖에는 생각해 볼 수가 없겠다.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그럼 여기는 5, 4, 3, 2, 1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5 팩토리얼 120까지예요. 240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밑에 25번 바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풀어봤을 거예요. 2 곱하기 7 팩토리얼.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일 겁니다. 2 곱하기 7 팩토리얼. 잘 이해 안 간다 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하시고, 태엽이 이제 적겠으면 앉아. 졸리면 또 알아서 일어나. 자, 그 다음 문제 2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역이 7개, 색깔이 7개. 7개의 색깔을 7개의 영역을 칠하는 방법
7팩토리얼. 그건 순열일 때 이야기고. 이 원순열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점의 가운데 7개의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합니다. 7개. 그 다음 색깔이 몇 개 남았죠? 6개가 남았죠. 6개를 6군데에 돌려가면서 칠하는 방법이 원래는 6팩토리얼이겠죠. 하지만 얘는 그냥 순열이 아니라 이게 돌아가면 똑같은 경우라고 보는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6팩 대신에 뭘 써야 돼요? 5팩. 1 곱하기 5팩이겠지. 그래서 5팩토리얼을 써야 됩니다. 오케이? 840인가요? 그럴 거예요. 자, 31번도 바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5개를 칠하는데 얘가 정사각뿔입니다. 정사각뿔. 옆면 4개가 전부 어떻다? 전부 합동인 합동인 삼각형이야. 그러면 얘도 이 가운데 여기 밑면 있잖아요. 밑면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 5가지. 색깔이 5개니까. 그 다음 옆면 4개를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칠을 해야 되는데 4개 옆면을 칠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이 아닌 거죠. 왜? 서로 구별이 안 되니까요. 그때 어떻게?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얼마야? 30까지인가요? 자, 거기 유형 4까지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30번, 35번도 똑같이 한번 풀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계산 그냥 바로 다 하시면 되겠죠? 딱히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다음 넘어갑시다. 39번.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은 n 파이 r이라고 쓰고 얘는 n의 r제곱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n 파이 r이라는 기호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없어요. n은 4제곱 하면 되지. 자, 여기 3명의 학생이 있어요. 3명의 학생을 x, y, z 3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3명의 학생이 있는데 3명의 학생이 빵이 4개가 있는데 4개를 선택합니다. 4개 중에 하나씩만 먹어요. 나 같으면 한 종류씩 다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몸매를 유지하려면 한 종류씩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얘네들은 빵 한 개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x, 첫 번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넷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x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빵이 한 개씩밖에 없다면 x가 선택한 걸 먹을 수 없어요. y는. 그런데 빵이 3개 이상씩 다 있답니다. 선택에 제한이 없어요. 야, 너 메론빵 먹어? 아씨 맛있겠다. 나도 먹을래.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y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z도 마찬가지 4가지. 요거는 이제 중복 순열 기호를 쓴다면 4파이 3이 되겠죠? 근데 4파이 3 뭐하러 써요? 보면 64인 거 아는데 말이야. 그래서 요 값은 64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바로 한번 해보세요. 답지는 뒤에 전부 빠른 답지 넣어놨습니다. 이제 푸시고 나서 애매하다 싶으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세 종류의 접시 ABC에 서로 다른 5종류의 케이크를 남김없이 담는 경우를 구하라. 이거 3의 5제곱이에요? 아니면 5의 세제곱이에요? 5에서 헷갈리죠? 접시는 3개가 있는데 케이크를 담아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케이크를 어디에 담을까요? ABC 색 중 하나에 담아야겠죠. 그럼 첫 번째 케이크를 담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인 거야. 그리고 케이크가 5개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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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헷갈려요. 3의 5제곱인지 5의 세제곱인지 헷갈립니다. 그럼 처음에 하나를 담아 보세요. 하나를 담는 경우의 수가 5가지인지 3가지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 문제에서는 3의 5제곱 243이 답이 될 겁니다. 자, 44번, 49번 중복 순열 문제 남은 것들 한번 쭉 풀어볼게요. 44번입니다. 1, 2, 3, 4, 5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짝수의 조건이 뭐죠? 맨 마지막 자리 여기가 짝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예요. 왜? 짝수가 2하고 4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어요. 나머지 자리 1, 2, 3, 4, 5를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첫 번째 자리 5, 두 번째 자리 5, 세 번째 자리 5, 마지막은 짝수여야 하니까 2다. 그래서 뭐 기억 쓸 필요도 없어요. 바로 계산을 하면은 250까지인가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은 함수의 개수 문제예요. x에서부터 y로 가는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fx는 몇 개가 있을 것인가? 근데 이 문제는 또 4가지로 나눠집니다. 1대1 함수, 그냥 함수, 그 다음에 증가함수, 증가함수인데 중복이 허락되는 경우에 4가지로 나눠져요. 나머지 뒤에 2가지는 조합에서 배울 거고요. 여기서는 1대1 함수하고 함수인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대1 함수, A가 만약에 X를 선택했다.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1대1 함수라면 A가 선택한 X를 B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가지. 그 다음 2가지. 요거는 기호로 나타내면 4P3이에요. 4P3이 뭐죠? 순열이다. 1대1 함수는 순열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냥 함수는 어떻게 돼요?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죠. 그런데 그냥 함수의 개수에서는 중복 선택이 가능해요. B도 X를 똑같이 선택해도 괜찮아요. C가 X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경우를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이것도 함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4가지, 두 번째 4가지, 세 번째 4가지입니다. 이거는 4파이 3이다. 계산해 보면은 64예요. 얘는 중복 순열로 푼다. 1대1 함수는 순열로 푼다. 왜? 1대1이니까 중복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냥 함수는 중복 순열로 푼다. 왜? 함수의 개수 셀 때 그냥 함수는 중복 같은 함수 값을 가져도 오케이. 그죠? 여기까지 49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좋아요. 거기 45번 하고 50번을 한번 풀어보시는데 45번은 반대로 푸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했죠? 2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세서 전체에서 빼세요. 오케이? 2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세서 전체에서 빼십시오.
문제 없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은 이제 갓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게 뭐야? S T 스튜던트지. 이거 학생이지. 맞지? 저 영어 잘했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좀 후회되는 게 수능 때 내가 영어를 한 개 틀렸거든요. 근데 그때 다 맞았었으면 나 영어 잘했었어. 수능 때 만점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 영어 잘했었어. 수능 때 한 개 틀렸어. 간지가 안 나잖아요. 다 맞았었어요. 나 영어 잘했어. 수능 때 다 맞았어. 하면 됐습니다. 괜히 한 개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별로야. 편집 잘라. 잘라. 자, 5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튜던트예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자음과 모음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음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S, T, U 빠지고 D, E, N, T. 모음 한번 적어볼까요? 모음은 U하고 E, U하고 E. 오케이.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구별했습니다. 자음 5개, 모음 2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모음끼리 이웃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하나로 보고 전체 문자를 6개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6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6팩은 6개를 나열하는 경우고 2팩은 U하고 E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죠. 이렇게 풀면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가 뭐죠? T가 겹쳐요. 그렇지? 이 6팩토리얼 안에는 여기 있는 T하고 T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하고 T가 자리를 바꿔봐야 같은 문자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럼 같은 문자 2개가 있으니까 여기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이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핵심입니다. 같은 문자가 2개 있다? 2팩으로 나눠. 같은 문자가 3개 있다? 3팩으로 나눠. 같은 문자가 4개 있다? 4팩으로 나누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얼마예요? 240인가요? 같은 문자 2개 TT가 있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네요. 좋아요. 자, 55번 한번 바로 해보세요. 이게 뭐야? 패턴이겠죠? 영어 잘했다니까요. 20년 전쯤에 잘했었어. 20년도 아니다, 시장. 24년 전이네. 야, 나 수능 본 게 24년 전이야. 나 수능 볼 때 응애 하던 애들이 지금 24살이야. 그때도 수능이었어요. 나 때는 수능이었어요. 95년도 수능 본 게 아마 수능 1세대였을 거예요. 그전에는 학력고사, 그전에는 본고사 뭐 이렇게 됐어요. 저도 수능 이전은 잘 몰라요. 자, 59번 한번 봅시다. 59번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이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제한 조건이 하나 있네요. x는 y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 그럼 x하고 y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없이 x하고 y가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원래하고 x하고 y가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2팩토리얼일 텐데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냥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에서는 얘네 2개가 정해져 있다고? 그럼 2팩으로 나누면 돼. 3개가 정해져 있다고? 3팩으로 나눠. 4개가 정해져 있으면 4팩으로 나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가지예요? 12가지인가?
다음 넘어갑시다. 64번입니다. 0, 0, 1, 1, 2, 2, 2 중복되는 문자가 꽤 있네요. 얘네들을 가지고 한 줄로 쭉 나열을 합니다. 한 줄로 쭉 나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7자리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7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전체 경우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경우는 7개를 나열하는 방법 7팩토리얼입니다. 그런데 0이 2개, 1이 2개, 2가 3개가 있죠? 2팩, 2팩, 3팩으로 나눠줍니다. 요건 어디까지나 전체 경우예요. 근데 얘가 7자리의 숫자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0이 제일 앞에 들어가 있으면 7자리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0을 제일 앞에 고정시켜두고 나머지를 나열하는 방법을 계산을 해서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앞자리가 0인 경우를 빼주자는 거죠. 그러면 문자가 몇 개 남았죠? 6개가 남았나요? 6팩토리얼. 0은 이미 한 개 썼으니까 중복되는 게 없어요. 1은 2개가 있으니까 2팩, 그 다음에 2가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는 210인가? 얘는 얼마야? 60? 150? 숫자가 깔끔한 거 보니 아마 맞지 않을까요? 대충 계산해봤어요. 엄밀하게 계산한 거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맞지? 계산 안 해봤구나. 맞아요? 그래요. 틀려도 맞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혹시나 자기가 잘 못 풀었다, 이거 잘 못 풀겠다, 어렵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내가 풀어드릴 테니까. 자, 다음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파생되는 문제인데요. 길찾기 문제가 있어요. 길찾기 문제 푸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뒤에서 배울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중복 조합 방법은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간다. 그런데 그 A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이 딱 직사각형 모양이고 찌그러진 것이 없다. 이쁘게 직사각형 모양에 찌그러진 것이 없다 하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고 이쁘지? 딱 맞게 찌그러진 거 없어요. 여기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거 막 지워져 있고 이런 거 없이 딱 직사각형 형태일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각각의 이 체크 포인트에 숫자를 적어 보는 거야. 경우의 수. A에서부터 여기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적어요.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옆으로 쭉 가는 수밖에 없죠. 위로 가는 것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각각의 포인트에 적습니다. 그럼 여기로 오는 방법은 몇 가지? 하나, 두 가지니까 1, 1을 더해서 2.
여기로 오는 방법은 1, 2를 더해서 3, 4. 그럼 여기 3, 6, 10. 여기 4, 10, 20. 여기 5, 15, 35. 이렇게 A부터 B까지 35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길찾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같은 거 짓는 순서를 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 X라고 할까요? 위로 움직이는 걸 Y라고 할까요? 그럼 지금 A부터 B까지 움직이는데 X 4번, Y 3번이 듭니다. 그렇죠? 어떤 길을 따라서 움직이든 X는 무조건 4번, 오른쪽 4번, 위로 3번을 가야 돼요. 그러면 얘는 X 4개랑 Y 3개를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경우랑 A부터 B까지 가는 길찾기 경우가 동일한 거야.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건 뭐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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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Y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Y, X, X, Y, X, X, Y 이런 것도 다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X하고 Y를 X 4개, Y 3개를 나열하는 방법마다 각각 하나의 길찾기 방법이 1대1로 매치가 되죠. 경우의 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길찾기 방법을 뭘로 구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한다. 그러면 4개, 3개니까 전체 7팩토리얼 나누기 X가 4개니까 4팩, Y가 3개니까 3팩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줍니다. 오케이? 이거 210 이거 얼마야? 얼마야? 7, 5, 35 35 맞네. 위하고 아래 어때요? 똑같은가요? 어느 방법이 더 편할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중복조합 문제에서 길찾기 문제가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거기 6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69번입니다. A에서부터 P까지 가고 P에서부터 B까지 가야 합니다. A는 여기 있고 P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다. 그런데 A부터 P까지는 길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P에서 B까지도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P를 지나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P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신경 끄겠습니다. 됐죠? 그럼 결국은 얘는 A에서부터 P까지 갔다가 P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됩니다. 맞죠? 10개, 6개 해서 전체 60개예요. 저는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대로 한번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P까지 갈 때 오른쪽 3개, 아래로 2개입니다. X가 3개, Y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3개,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5팩토리얼 나누기 3개, 2개 곱하기 P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건 오른쪽 2개, 아래로 2개죠. 전체 길 4번 움직여야 돼요. 그럼 4번인데 XXYY라고 생각하면은 4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인가요? 따라서 얘는 10가지, 얘는 6가지. 그래서 60가지. 자, 그런데 내가 빠르게 암산한 방법은 뭐냐고 하면은 요거 5팩 나누기 3팩 2팩 있잖아요. 5개를 3개 2개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5개를 3개 2개로. 얘를 5C2로 볼 수도 있어요. 5C2는 5팩 나누기 3팩 2팩이다.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4C2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 2개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C, 4C로 생각을 하고 저는 5C, 4C를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6 곱하기 10 해서 60까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거 조합 이용하는 방법이랑 이 같은 것을 이용한 순열 방법이랑 완벽하게 똑같은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 우리 입체 도형 있잖아요. 입체 도형에서는 조합을 쓸 수가 없어요. 입체 도형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X좌표, Y좌표, Z좌표로 해가지고 3개. 입체 도형인 경우는 이제 조합 기호를 쓸 수가 없어요. 차이는 있습니다. 평면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70번 한번 해보세요. 70번 P를 지나지 않고라고 했죠? 그럼 전체 경우에서 P를 지나는 경우를 따로 구해서 빼주시면 되겠다. 70번 한번 해보시고 벌써 했니? 전체 경우 몇 가지죠? 8팩 나누기 4팩 4팩 전체 경우. 다음 P를 지나는 경우 몇 가지죠? 4팩 나누기 3팩 4팩 나누기 3팩이 곱이겠죠. 두 개 빼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7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4번인데 얘가 찌그러졌어요. 여기 찌그러졌어요. 잠시만요.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A, B 가는 길인데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왼쪽에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쓸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직사각형 모양인데 찌그러졌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체크 포인트를 딱딱딱 잡아서 나눠서 풀 거예요. 그런데 체크 포인트를 잡을 때 생각해야 되는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직사각형 모양으로 쪼개야 돼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래야 계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적을수록 좋아요. 경우의 수 많이 나누다 보면 실수가 나오니까 적을수록 좋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체크 포인트를 나눠보면 저는 여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최대한 경우의 수는 작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나누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는데 네 개보다 세 개가 좋겠죠. 그 다음에 요런 점을 잡으면 이 모양들이 전부 직사각형 아니면 직선. 직선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직사각형 아니면 직선이 나오게 모양을 이쁘게 잡아봤어요. 됐죠? 그리고 중복되는 게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두 개를 잡으면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을 잡으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웬만하면 없게 만드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옆으로 퍼뜨려서 중복되는 경우가 없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얘를 P, Q, R이라고 할게요. 경우의 수가 A, P, B 그 다음에 A, Q, B, A, R, B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데 네 개가 겹치죠. 5팩 나누기 4팩 다섯 가지. 그 다음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니까 그냥 다섯 가지예요. A에서 Q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팩 나누기 3팩 2팩이네요. 아까 계산했죠? 10가지라는 거. 5팩 나누기 3팩 2팩 10가지고 Q에서부터 B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3가지. 그래서 30가지. A에서 R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5팩 나누기 4팩 5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R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건 한 가지 뿐이죠. 그 전체 40가지인가요? 이렇게 잘 나누셔야 합니다. 나누는 방법으로 좋은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복되는 게 없어야 되고요. 나누는 숫자는 경우의 수는 적을수록 좋고요. 나눈 결과가 직사각형 혹은 직선 모양으로 나오게. 직사각형 모양이 깨지면 모양이 좀 별로예요. 오케이. 그렇게 나눠지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중복 수열까지 다 했고요. 이제 중복 조합부터 설명을 할 건데 중복 조합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5분간 휴식하고 중복 조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자, 중복 조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 N명 중에 R명을 선택한다. 그런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요. 중복은 허락합니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한다. 기호로는 NHR이라고 적는데 NHR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계산하냐고 하면 얘를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해요. 조합을 바꿔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N하고 R을 더해요. 2를 뺍니다. 그 다음 C 뒤에 있는 R은 그대로 붙입니다. 중복 조합은 이렇게 바꿔서 계산합니다. 왜 저렇게 되는지 이제 설명하는 모델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입니다. 숫자가 1, 2, 3이 있어요. 1, 2, 3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1, 2, 3 중에서 2개를 뽑는 방법이 셋 중에서 2개를 뽑으니까 3H2 이렇게 되겠죠. 3H2의 경우를 전부 다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1, 2, 1, 3. 그 다음 2, 1은 뽑지 않습니다. 2, 1은 뽑지 않는 이유? 1, 2랑 중복되니까. 1, 2랑 겹치니까. 1, 2하고 2, 1은 같은 경우로 볼 테니까. 2, 1은 뽑지 않습니다. 2, 2, 3, 3, 1, 3, 2 거르고 3, 3.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얘 6개예요. 그런데 이 식을 보면은 중복되는 녀석이 있죠. 3, 3이라던가 2, 2라던가 1, 1이라던가. 그렇죠? 이 중복을 피해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에다가 1씩 더해주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에다가 1씩 더해주면 1, 2, 1, 3, 1, 4, 2, 3, 2, 4, 3, 4가 되죠. 그럼 왼쪽 경우하고 오른쪽 경우는 당연히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똑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다시 한번 볼게요. 숫자가 1, 2, 3, 4, 4개 있죠.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는 건데 중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은 뭐랑 똑같느냐? 4C2랑 똑같아요. 오케이? 그 4C2도 계산해보면 똑같이 6이 나오고. 그래서 3H2가 있으면 3H2를 4C2로 바꿔서 생각을 해줍니다. 이때 바꾸는 방법이 3하고 2를 더해서 5개, 2를 빼요. 4개. 그래서 4C2로 바꿔서 계산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모델 설명 한번 해봤어요. 자,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A, B, C 이 세 개의 문자를 나열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 개의 문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순서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A, B, C 고른 거나
이제 C, B, A 고른 거나 같은 경우로 보고 한번 쭉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여기에서 6번을 선택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6번을 선택을 한다면 A도 가능하겠고 뭐 A, B, C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뭐 A, B, B, C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A를 6번 선택했다. 중복되는 거 여러 번 선택해도 괜찮죠? 예, A 3번, B 2번, C 한 번 선택했다. A 2번, B 2번, C 2번 선택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 B, C 셋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6번 반복한 경우니까 여기는 3H 6이 될 거고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조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고 하면 동그라미 6개랑 짝대기 2개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6개, 짝대기 2개는 전체 몇 개? 총 8개. 오케이? 이 8개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A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BBC는 BBC 이렇게 동그라미와 짝대기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BB, CC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와 짝대기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동그라미 짝대기 전체 8개 중에서 동그라미 위치 6개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 2개는 짝대기 위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8개 중에서 6개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전부 1대1 대응인 걸 확인해 주세요. 왼쪽에서 A, B, C 3개를 가지고 6번 나열하면 그 어떤 경우도 오른쪽에 돌멩이와 짝대기로 표현할 수 있고 돌멩이와 짝대기 8개를 어떻게 배치한 경우도 전부 왼쪽에 A, B, C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개가 1대1 대응되는 형태입니다.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3H6을 8C6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8은 어떻게 나왔다? 6개의 돌멩이 그 다음에 짝대기가 2개죠? 짝대기 2개가 있으면 3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3에서부터 1을 빼서 얘는 6 더하기 3 빼기 1 이렇게 나타내서 8개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처럼 바꿀 수 있다. 한 2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길찾기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아까 중복조합 길찾기 방법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하나, 둘, 셋, 넷 여기 A부터 B까지 갑니다. 됐죠? A부터 B까지 가요. 우리 조합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9개죠. 9팩 나누기 5팩 4팩인가요? 그렇죠? 근데 9팩 나누기 5팩 4팩은 이렇게 9C5 혹은 9C4라는 조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기 9개가 있는데 9개 중에서 5개, 4개로 나눠서 선택을 한다. 평면에서는 가능하죠. 이게 조합으로 얘기한 거고 중복 조합으로 이야기한 거는 이겁니다. 여기 1번 라인 있고요. 여기 2번 라인 있고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의 라인이 있어요. 5개의 라인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총 5번을 선택할 겁니다. 몇 번 라인을 몇 번 가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1, 1, 3, 3, 5를 선택했다면 길찾기가 이렇게 돼요. 1, 1, 쭉 3, 3, 쭉 5 이런 식으로 길찾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 1, 2, 3, 4, 5번 중에서 몇 번을 선택했느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한 횟수에 따라서 이제 길이 하나씩 결정이 됩니다. 그럼 얘는 1, 2, 3, 4, 5 5개 중에서 다섯 번 선택했다. OH5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럼 OH5를 생각해보면 얘가 5 더하기 5 빼기 1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합을 이용한 길찾기 방법, 이게 중복조합을 이용한 길찾기 방법이에요. 1, 2, 3, 4, 5번 줄을 5개 주고 1, 2, 3, 4, 5번 줄에서 각각 몇 번을 통과를 해서 갔느냐,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셀 수도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복조합은 NHR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는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바꾸는 방법은 N하고 R을 더해서 1을 뺀다. 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좋습니다. 자, 중복조합 기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복조합 기본 문제는 이렇게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탕을 6개를 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6개 너무 적나? 10개를 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탕 10개를 A, B, C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나는 말 그대로 세 사람 중에 하나를 임의로 골라서 나눠줍니다. 재수가 없으면 A가 혼자서 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을 배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A, B, C 중에 하나를 골라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10개의 사탕이 전부 다 다른 경우라면 10개의 사탕이 전부 다 다른 경우라면 3의 10제곱이에요. 그때는 순열이겠죠. 근데 내가 가정한 게 10개의 사탕이 전부 똑같은 사탕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사탕, 구별할 수 없는 사탕일 때가 조합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세느냐? A한테 주는 것의 개수를 스몰 a, B한테 주는 것의 개수를 스몰 b, C한테 주는 것의 개수를 스몰 c라고 하고 얘가 총 10개다. 이런 식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이 1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 B, C한테 전부 다 마찬가지로 아무런 제한 없이 A 10개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들어갔을 때, 즉 A, B, C가 전부 0 이상의 정수일 때, 이때가 가장 기본적인 중복조합식입니다. 그때는 3명 중에 1명을 선택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눠주는 걸 10번 반복한다라고 해서 얘는 3H10으로 계산합니다. 3H10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3하고 10을 더해서 1을 빼요. 12C10이죠. 근데 12C10은 어떻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죠? 12C2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66까지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 A하고 B하고 C를 더해서 10개 주는 건 똑같아요. 세 사람한테 10개를 나눠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적어도 맛은 봐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의 복지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맛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최소 1개 이상은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A가 1 이상, B가 1 이상, C가 1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두 개 문제는 위에는 0 이상의 정수, 밑에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구별해서 나옵니다. 0 이상의 정수인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중복조합이에요. 그 다음 얘는 자연수. 그러면 10개를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3개는 결정이 된 거예요. A하고 B하고 C한테 한 개씩 주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럼 내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사탕의 개수는 몇 개? 7개가 남았어요. 오케이? 그럼 그때 경우는 어떻게 계산한다? 3H7로 바꿔서 계산. 됐죠? 오케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사람한테 10개를 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편애를 해볼게요. A한테 최소 3개 이상은 줘야 된다 라고 결정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A한테는 최소 3개 이상은 줘야 된다. B하고 C는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연계도 가능하다라고 할게요. 아니다. C한테 좀 더 줄까요? C는 2개 이상 가능하다고 할게요. B는 이제 A가 제일 미운 놈인가 봐요. 미운 놈 사탕 하나 더 주려고.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몇 개 남았느냐를 생각하면 돼요. A한테 3개를 줘야 되고요. C한테 2개를 줘야 되고요. 일단 줘야 되는 것들 먼저 주고 남은 사탕은 몇 개? 5개죠. 그러니까 이때 3H5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전체 R개다. 그런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항상 0 이상의 정수다. 그럼 얘는 3HR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왼쪽에 A, B, C 셋이 아니라 A, B, C, D, E였으면 5개였으면 OHR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중복조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중복조합 거기 116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6번 116번입니다. 흰 공, 노란 공, 파란 공 중에 5개의 공을 택합니다. 흰 공의 개수 A, 노란 공의 개수 B, 파란 공의 개수 C. 그래서 합쳐서 5개를 택합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3H5입니다. 그런데 흰 공을 적어도 1개 이상 포함시키래요. 노란 공, 파란 공은 없어도 돼요. 0개도 괜찮습니다. 근데 흰 공을 적어도 1개 이상 선택을 하랍니다. 그러면 5번의 선택 중에서 흰 공 하나는 무조건 선택을 해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4개 남았습니다. 그때 3개의 공을 4번 선택하는 경우니까 얘는 3H4로 바꿔서 적을 수 있어요. 그럼 2개 더하면 7, 6, 6C4, 6C2, 6C는 15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겠다. 됐어요? 좋아요. 117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17번. 넘어갈게요. 다음 거 한번 봐요. 다음 식은 121번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x, y, z는 0 이상의 정수인 경우에 이때가 가장 기본적인 중복조합입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6번 반복한다. 그래서 3H6이라고 적을 거예요. 3H6은 9, 8, 8C6이니까 8C2로 바꿔서 계산하면 28가지인가요? 82로 바꿔서 계산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그냥 마음대로 만든 예시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인데 이때 x, y, z가 자연수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는 1 이상이어야 되겠죠? 1 이상의 정수니까 여기 최소 하나씩은 주고 시작해요. 자연수라면. 남은 게 3개 남았으니까 이때는 3H3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그 밑에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문제는 4개 더해서 10인데 4개가 자연수라고 했죠?
그럼 얘는 4H6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4H6. 자, 다시 함수 문제입니다. 126번입니다. x에서 y로 함수가 가요. 함수가 가는데 여기에 3개, 여기에 4개입니다. 정의역 3개, 공역 4개입니다. 이제 첫 번째, 아까 했던 두 가지.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죠? 1대1 함수는 A가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고요. 얘는 어떻게 계산했다? 순열 4p 3으로 계산했습니다. 4p 3. 함수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 2도 4개, 3도 4개죠? 그러면 얘는 계산해보면 4 곱하기 4 곱하기 4예요. 아, 이거는 중복 순열이고 4 파이 3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순열 문제, 중복 순열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조합과 중복 조합 문제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증가함수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러면 1, 2, 3이 4, 5, 6, 7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그 3개가 1, 2, 3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져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3개 선택한다? 예를 들어 4, 5, 6을 선택한다고 한번 내 마음대로 정해볼게요. 그러면 4, 5, 6을 선택하는 방법은 뭐죠? 4C3이야. 이렇게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하면 1, 2, 3하고 4, 5, 6을 이 조건에 맞게 짝을 지을 수 있죠. 짝을 짓는 방법은 몇 가지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짝을 짓는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뿐이에요. 그래서 4C3이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는 혹은 감소하는 경우는 조합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 중에 이제 3개 딱 선택을 하면 걔네들하고 1, 2, 3이 자동으로 짝을 지으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중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야. 얘는 중복이 됩니다. 함수값이 같아도 돼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4, 5, 6, 7 중에서 3개를 선택해 볼게요. 중복이 허락되게. 예를 들어 6, 6, 7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6 2번, 7 1번 선택을 했죠. 중복이 허락돼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고 하면 공역의 원소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니까 4H3이에요. 그러면 6, 6, 7을 선택했다면 1, 2, 3하고 이 조건에 맞게 짝을 짓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짝이 지어지죠. 그렇죠? 그 경우도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얘는 중복 조합으로 합니다. 왜 하필 딱 이게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 맞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문제를.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을 차례대로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유형을 거기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자, 1대1 함수 순열을 사용한다. 그냥 함수 조합을 사용한다. 중복 순열을 사용한다. 증가함수 조합인데 증가함수 중에서 중복이 허락되는 경우는 중복 조합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너무 나갔나? 진도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멈출까? 그래, 멈출까? 원래 나가는 계획은 중복조합 전까지였는데 오늘 좀 내가 급히 나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갔어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질문 받을 거 있을 테니까 질문 받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시간이 좀 더 쓰지 않을까 싶어서 첫날에는 조금 더 나갔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로 숙제를 할게요.
숙제는 17페이지 중복 조합까지만 하고 잠깐만 내가 비켜줄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항 정리부터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